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네, 시옷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사고력 수업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이 사고력이라는 수업을 우리 아이에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께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사고력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갈피 잡기 어려우실 때, 그럴 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뭐 이론적인 부분이나 수업을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설명보다는 그냥 제가 아이들을 앞에 두고 수업을 하는 것처럼 수업을 한번 해보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이 영상이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제 영상만 보고 또 사고력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사고력 시옷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수업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뇌에 어떤 생각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바로 변별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변별이라는 그 기능은 어떤 두 개의 그림을 두고 이 두 개의 그림에서 다른 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그런 퀴즈 활동처럼 해보셨을 건데 틀린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변별이라는 그런 생각 기능을 활용을 해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고력 첫 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변별 기능,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비교 기능. 비교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비교는 두 개의 대상 간에 같은 점이나 다른 점을 이제 찾아보는 기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런 변별 기능 하나와 그리고 또 비교 기능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기능을 통해서 생각을 좀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 수업이라는 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고력 수업 말 그대로 생각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에 대한 정답이나 어떤 것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토대로 뭐 시험이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생각 수업을 재미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첫 번째로는 여러분도 혹시 시계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시계는 어떤 걸 시계라고 부르나요? 네, 시계는 어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죠. 지금 우리가 몇 시 정도 됐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시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 선생님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라는 이 휴대가 가능한 시계도 있지만 벽에다 걸어놓는 벽시계도 있고,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책상에다가 놓아놓는 탁상시계도 있죠. 시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당장 딱 떠오르는 그 시계 한 가지만 딱 정하세요. 나는 탁상시계로 해보겠다. 나는 손목시계로 해보겠다. 나는 벽시계로 해보겠다. 그래서 시계의 종류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정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계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있죠? 네, 바늘이 있을 수 있고요. 또요. 네, 그리고 시계 그 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벽시계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뒷면에 이렇게 고리도 있고요. 벽에 걸 수 있게.
그리고 또 뒷면에 배터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도 합니다. 숫자라는 것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시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시계를 직접 보니까 어떤 게 있는지 알 것 같은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딱 5분만 가져보죠. 네, 잘 생각해 봤나요? 어렵지 않죠? 시계에 대해서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적어보는 것도 어렵지 않죠? 혹시 아직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엄마나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말해서 적어달라고 해도 좋고요. 난 좀 싫다 그런 친구들은 그림으로 그려도 좋아요. 시계 자체를 그림으로 그려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달력이라는 조금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달력이 뭘까요? 네, 시계는 시각을 알려주는 물건이었다면 달력은 날짜를 알려주는 물건이죠. 그래서 오늘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일까요? 에 대해서 달력을 보고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그 날짜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달력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요즘 달력은 전자달력이 있기도 하고 또 벽에 거는 종이 달력이 있기도 하고 또 탁상에 올려놓는 달력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달력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걸 만든 재료는 무엇일 것 같은지, 뭐 종이일 것 같은지 아니면은 어떤 화면이라면 액정일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적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시계라는 것과 그리고 또 달력이라는 것, 이 두 가지의 대상의 차이점, 다른 점과 공통점, 같은 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와 달력은 어떤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사람들하고 약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이든 날짜든 그런 어떤 숫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약속한 말을 전달해준다 라는 같은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눈으로 봐서는 숫자가 있다. 또요, 자세히 보면 한글도 있다. 네, 이런 것들도 있겠죠? 또요, 네, 네모나다. 그렇죠. 어떤 시계는 네모나잖아요. 달력도 네모날 수 있고. 그래서 모양이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자기가 생각이 나는 부분까지만 해보세요. 또 이번에는 다른 점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시계는 시각을 알려주지만 달력은 날짜를 알려준다 라는 점이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계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지만 달력은 종이로 만들어졌다. 이런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계는 좀 무겁고 달력은 가볍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달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시계와 달력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할 시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같이 공유했고 달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해봤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계와 달력 두 개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내가 이 기존에 있는 이 시계보다 더 좋은 시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달력보다 더 좋은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시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친구들만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계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려면 기존에 있는 이 물건이 뭔가가 불편하다, 뭔가 사용하기 힘들다 라는 점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시계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손목시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손목시계를 차면은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손목시계가 여기나 요 안쪽이나 이런 데 땀이 배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또 시계에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손목시계에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또 벽시계, 또 탁상시계에 불편한 점도 같이 얘기해 봅시다. 아침에 그 침대맡에 시계를 두고 그 시간을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알람을 이렇게 끄려다가 시계가 떨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찍혀서 바닥에 자국을 남기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또 불편함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또 벽시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리가 뒤에 있다 보니까 걸려면은 계속 벽시계 들고 이쪽인가 저쪽인가 막 이렇게 고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달력에 대한 불편함을 떠올려 볼까요? 네, 달력에 대한 불편함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달력이라는 건 날짜를 보여주는데 날짜는 딱 내가 오늘 며칠이지? 라고 했을 때 바로 보는 게 좋잖아요. 근데 달력은 아무래도 휴대하기가 좀 힘든 물건이다 보니까 내가 그 달력을 보려고 그 자리에 가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종이로 된 달력은 매달 좀 이렇게 찢어야지 그 다음 장으로 혹은 이 달력을 넘겨야지 그 다음 달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달력 같은 거가 좀 크잖아요. 종이 같은 게. 그래서 이게 문에다가 걸려고 하면은 그 문에 달력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좀 인테리어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힌트가 되었으면 그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선생님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을 사용할 때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금 더 선생님이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든 달력이든 내가 불편한 점을 많이 적었죠? 그러면 그 불편한 점을 가만히 보면서 선생님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건을 말이에요. 이 물건을 지금 현재 있지 않은 이 재료로,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재료로 사용을 해서 이 물건을 만들면 더 좋아질까요? 예를 들어서 벽시계인데 벽시계는 뭐 유리라든지 뭐 쇠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다른 재료로 쓰면 더 좋아질까요? 네, 실리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엔 이번에는요. 이 지금 물건에다가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합쳐보면 좀 더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이 물건에다가 원래 이 벽시계를 지금부터 시각을 알기 위한 물건을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 물건의 형태나 아니면 모양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원래 이 시계 모양이 아닌데 다른 데서 쓰는 거를 가져와서 한번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벽시계가 이제 동그란 모양인데 나는 그게 좀 싫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약간 망원경 모양을 가져와서 벽시계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디자인을 좀 바꿔볼까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혹은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더 크게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시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봅시다. 혹은 달력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볼까요? 어떤 점들이 좀 필요가 없을까요? 이걸 빼본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물건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느낄 수 있는 혹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필요가 없다면 빼봐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시계를 거꾸로 해도 되고 달력을 거꾸로 해서 더 좋게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시계 배열이 원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배열과 좀 다르게 배열을 해서 보다 편리하고 좋은 시계로 만든다면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면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적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계에 대한 아이디어와 달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적어봤는데 이제 모는 종이에다가 과연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다 가져와서 혹은 이건 좀 필요 없겠다 싶으면 빼세요. 그래서 다 가져와서 그 모는 종이에 나만의 새로운 시계, 나만의 새로운 달력에 이름도 적어보고 그 모습도 한번 그려보고 색칠도 해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옆에 간단하게 적어서 우리 한번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설계를 다 했다면 이번에는 이 설계한 내용을 재료를 가져서 직접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봤다면 친구들 앞에 나와서 한 명 한 명 내가 만든 이 발명품은 어떤 발명품이고 언제 쓰면 참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한 명 하면 발표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때?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만든 이 부분은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더 있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사고력 첫 번째 시간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준 것처럼 생각 수업은 그렇게 어려운 수업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수업이에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두 번째 사고력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